쪽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시엑스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항상 이런 말이 있죠. 여행 고수들이 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행 가실 때 아버님 어머님들도 잘 아시지만 언제가 제일 좋아요? 떠나기 전 계획 잡을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 여행 가서도 어때요? 뭐 카드값 긁고 긁을 때가 제일 좋잖아. 그리고 나중에 결제 카드 내역서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악몽이 펼쳐지죠.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저지를 때, 시작할 때가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내에 있는 세계 기록의 건축물이 있는 여행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지하철 여행이지. 야, 놀랍게도 8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요 82번째 열차 타고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지하철 여행이지 82회째 세계 기록의 건축물 투어 코스로 제가 잡아왔습니다. 기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콘트라 베이스를 볼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어디 있느냐? 가평에 있습니다. 가평 구역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직 정원. 야, 이거를 이름하여 바이어 월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디 있냐? 서울시청 안에 있습니다. 시청에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잘 모르셨죠?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깜짝 놀라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올해가 을사년 청사, 청뱀의 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을, 뱀을 보러 갈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정판입니다. 요거는 언제까지 볼 수 있다? 올해 2025년 3월 말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오늘은 전 세계 가장 큰 건축물 투어 코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가평 음악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벌써 음악이라는 거 나오는 순간 눈치를 채셨죠? 그렇죠. 뮤직을 컨셉트로 잡은 역이고요. 이색 건축물 제가 벌써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공개를 했죠. 뭘 본다고요? 컨트라 베이스, 요걸 이름하여서 더블 베이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 전 세계 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거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간 여행 거리에서 만나는 열차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아니고 열차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진품입니다. 진품까지 해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자, 가는 방법은 간단하죠. 가평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요거 가는 법은 경춘선이나 ITX 열차 타시면 되고요. 내리신 다음에 도보로는 20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도보 코스 권합니다. 왜냐면 가평 워낙 풍경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 강추하고요. 추천은 그렇게 드리지만 저는 택시 타겠습니다. 택시 요금 3,500원 정도 나온다고 홈페이지에, 가평 음악역 홈페이지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겠죠. 3,500원 정도 나온대요. 요 3,500원이면 20분간 바꾸죠. 타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지명 유래 보고 가야죠. 가평이라는 거, 도대체 가평은 어디서 나왔냐? 요거 있죠. 원래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을 떠올릴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역사를 떠올리면 되냐면 고구려 역사를 떠올리면 됩니다. 고구려였구나, 고구려 땅이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나오시는 분이 경덕왕입니다. 경덕왕. 경덕왕이 원래 고구려 땅 중에 금평군이었는데 발음하시기가 힘드셨든지
가평으로 바꿨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고구려 땅이었구나. 삼국사기의 기록이 남아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7년 경덕왕 16년에 등장한 가평이라는 또 기록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한자어로 다른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가평이라는 용어가 혼용이 되다가 하지만 옛 지역에 우리 순수한 이름 중에 가라바라는 게 있었어요. 가라는 가짜 아니고요. 버려보니까 가짜 그 가라 말고 이거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가라바라 가라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 왜 한자어로 한자 같은 의미 있죠. 큰 한자.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나란하다. 아름답다. 굉장히 뜻이 많은 가라란 용어예요. 가짜 말고요. 네, 그 다음에 바라. 바라는 뭐냐면 바라 날 바라 아니고요. 뻘. 그냥 그런 거 있죠. 뻘. 그래서 이제 그 넓은 뻘 같은 거를 의미하다가 평야의 그 평평할 평자 있잖아요. 그 평자를 써가지고 가평이라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기록이죠. 근데 핵심은 뭐다? 고구려 땅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 가평이 고구려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평 고구려 땅이었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색 조형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은요. 음악역 1939입니다. 멋지죠. 음악역 1939.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1939가 뭐냐면 놀랍게도 예전에 가평역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 옛역이 개장 첫 선을 보였던 해가 1939입니다. 그러니까 가평역이란 거는 원래 1939년도에 개장을 했던 거죠. 역사를 품은 네이밍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의 역사적 어떤 공간적인 상징성을 결합을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다? 과거와 현재와의 어떤 대화다. 미래와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 역사학자 E.H. 카가 한 말을 제가 항상 인용을 하죠. 그래서 레트로에 뉴를 입혀서 뉴트로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이게 바로 뉴트로의 한 줄기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미래를 향한 어떤 음악 중심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이거를 만드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자 이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평 옛날 역사 일대에다가 와, 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총 한 37,257 제곱미터 규모로 굉장히 넓은 공간에다가 형성을 해놓은 게 이게 음악역 1939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설들만 놀라운데 자, 설명을 잠깐 드리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연습동, 레지던스까지 있어. 그 다음에 영화관, 레스토랑까지 다 있어요. 영화관까지 있다는 게 얼마나 커요. 이게 하나의 어떤 음악적인 진짜 정말 테마파크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손주 손잡고 가기도 좋고요. 아버님, 어머님들 늙음하게 데이트하기도 좋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와이프 나 없다. 신랑 없다. 이런 분들 혼자서 굉장히 솔로스럽게 가서 즐기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까우니까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되고 쉽게. 첫 번째를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건축물은 제가 아까 세계 최대 건축물 투어니까 여기서 뭡니까? 컨트라 베이스 봅니다. 컨트라 베이스. 컨트라 베이스는 세계 최대 얼마나 크냐 도대체. 이게 놀랍습니다. 일단 컨트라 베이스를 아셔야죠. 컨트라 베이스는 영어로는 더블 바스. BASS입니다. 근데 요거를 발음할 때 베이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로 딱 바꿨을 때가 컨트라바스, 컨트라바소, BASSO를 씁니다. 컨트라는 CONTRA를 쓰는 거죠. 컨트라바소. 그래, 요거를 이제 컨트라베이스라고 우리가 편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서양 음악에 쓰이는 활을 사용하는 악기. 그 중에서도 가장요, 크기가 크면서 저음을 낮은 음역을 가진 현악기라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어떻게 방방 뜨는 이런 음악은 바이올린에 가깝죠. 그리고 우리 그 묵직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고 만드는 사람 있죠. 저 강희상 PD 같은 저런 급들, 헤비급들은 컨트라 베이스급인 거죠.
더블 베이스? 맞아요. 네. 저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애들이. 그래서 요거를 실물 비율로 확대해가지고요. 놀랍게도요. 높이를 10m짜리로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10m짜리 악기야. 미쳤죠? 그리고 폭이 4.27m, 3.4m입니다. 센치도 아니야. 미터야.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컨트라베이스 야외 조형물입니다.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현 있죠. 실제 두께 비율에 맞는 와이어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멋진 어떤 인증샷 포인트가 되니까 여기 가시면 무조건 여기서 하나 사진 찍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밑에서 약간 위쪽으로 카메라 각도를 잡아가지고 찍어주셔야 되겠죠. 아니면 0.5배에서 1배? 1배에서 0.5배로 바꿔놓고 촬영을 해줘야지 한 프레임 안에다가 담을 수가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컨트라베이스는 입구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 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차가 하나 있다. 열차. 이게 예전에 여기를 지나갔던 청량리 출발 남춘천까지 가는 무궁화호가 있습니다. 무궁화호. 이 열차의 한 량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통째로 옮겨놨습니다. 실물입니다. 실물. 그리고 요거는 컨셉트가 당연히 있겠죠. 열차만 덩그라니 갖다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음악역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와 어떤 현재와의 대화다. 그래서 과거의 레트로한 역사를 담은 곳이 이 열차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열차 어디에 있냐? 안에다가 박물관처럼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테마가 뭐냐면 경춘선 시간 거리 여행 컨셉트 열차다. 이렇게 아예 네이밍을 적어놨어.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뭐 이벤트 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거슬러 나는 다시 열차에 오른다. 불빛 조형물 있죠. 시간을 거슬러 나는 다시 열차에 오른다. 불빛으로 만든 조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적어놓은 용어가 가평 경춘선 시간 여행 거리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차를 거리로 상징화해 놓은 거구나. 그래서 열차 안으로 딱 들어가면 깜짝 놀라는 어떤 예전에 그 역사를 담은 흔적들을 7080 컨셉트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처음에 만나는 문구가 뭐냐면 열차 안에 요거 있습니다. 제가 잠깐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죄송합니다. 이소라 가수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에 나오는 문구죠. 요거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마음속으로 풍경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을 따라서. 이런 멋진 표현이 있는 거. 그리고 사라진 옛 가평역에 대한 어떤 우리 그리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사진들 중간중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자기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약간 7080 상징하겠는데 음악이죠. 음악이니까 당연히 타자기는 근데 왜 있죠? 이런 거 카세트 테이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억의 사진, 단편 시들 같은 거 굉장히 전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억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음악하면 떠오르는 거 LP판 있잖아요. 턴테이블 위에다가 우리 올리는 그 깜장 색깔 그 판, 옛날에 레코드 판 요거 그래서 요 LP도 전시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080, 8090들 향수를 불러일으킬 오브제들 이런 것들을 전시를 많이 해놨다 보시면 되는 거죠. MBC M본부의 강변가요제 LP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노래들까지 한번 즐겨봐라는 느낌으로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음악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약간 소리가 작은데 열차 안에는 항상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귀를 잘 기울이셔야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음악도 나온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면 그 왜 또 추억의 공중전화 부스 있죠.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요거 외로운 동전 2개뿐. 옛날에 20원 했죠. 동전 2개 딱 넣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면은 3분간 이게 시간이 흐릅니다. 맨날 통화하다가 다 되면 동전 또 해가지고 넣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추억에 젖었네요. 나머지 공간들 중에 볼거리도 제가 몇 개 찍어드릴게요. 핵심은 2곳입니다. 2곳인데 워낙 넓으니까 39,000제가부터 정도 된다 그랬죠. 핵심 2곳인데 여기에 뮤직
뮤직빌리지란 곳은 무조건 들러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가 뮤직빌리지가 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비틀즈 전설의 팝 그룹 아닙니까? Hey Jude, don't be afraid. 죄송. 제가 오늘 왜 이러죠? 비틀즈가 녹음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영국의 에비로드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이거를 설계했던 분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음악가 분입니다. 샘 도요시 말하는 분. 이분이 이곳을 뮤직빌리지 같이 설계를 했어. 대단하죠. 이런 거. 이런 느낌이, 그분의 흔적이 약간 비틀즈와의 손길이 다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야,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주변부로는, 공연장에 있는 뮤직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연습동, 그 다음에 레지던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지던스는 일반인들은 못 주무십니다. 왜냐면, 음악인 전용으로 만들어놨어요. 음악 카페, 음악 테마파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주무시고 음악인 분들만 레지던스에 주무실 수 있게끔 재워달라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레스토랑 푸드 로컬 푸드 매장까지 있으니까 출출할 때는 들어가서 즐겨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특이한 거 하나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39 시네마라는 영화관 여기에 개봉작 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연중 무휴로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기억하시고 놀러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숨겨둔 거 있죠. 요거를 어떤 분이 만드셨을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냐면 이분을 기억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은 야, 진짜 정말 내가 음악사 쪽으로는 한 획을 그었구나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이분 이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흥섭. 아십니까? 야, 이거 아시면 대단한 분이에요. 송흥섭님. 야, 이제 제가 이분이 베이시스트입니다. 베이시스트. 그래서 약간 저음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까 컨트라 베이스를 놓은 것 같아요. 조형물로. 그래서 이분이 거쳐갔던 그룹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절하십니다. 사랑과 평화. 와, 대단하죠. 그럼 석기시대라고 그룹이 있었어. 석기시대. 한때를 풍미한 그룹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용필. 야, 가왕 아닙니까? 조용필 위대한 탄생이라는 걸 잠깐 만드셨어요. 위대한 탄생에도 조인을 하셨던 분. 베이시스트. 그래서 이분이 진짜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있죠. 가수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신 분이 많은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유재하 씨. 유재하 씨가 놀랍게도 위대한 탄생에 한때 건반주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반주자 있죠? 그분을 발탁하신 분이 바로 송흥섭 씨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유재하를 발견하신 분.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게 조용필 7집에 실려 있어요. 그분이 바로 송흥섭 대표. 그래서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이 음악성을 최우선해가지고 이 테마파크에 대한 어떤 컨셉도 만들고 다양한 공연도 지금 이분께서 왜 일정표를 짜가지고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인디 밴드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아티스트들 단독 공연 이런 것들도 다 이분께서 주선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음악 도시를 한번 가평에다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 여기구나. 그래서 굉장히 음악적인 내공도 있는 곳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세계 건축물도 있지만 음악까지 있는 놀라운 곳이다. 그곳이 바로 어디다? 가평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평의 전통시장 잣 드시러도 오시지만 같이 오신 김에 여기는 무조건 한번 방문해보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세계 최대 건축물은요, 진짜 가깝습니다. 어디 있다? 서울시청에 있다. 뭐가 있다? 수직정원이 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정원이 있고요. 최대 정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기네스 북의 세계 최대 수직정원으로 기록이 돼.
등재가 돼 있습니다. 진짜 정말 놀랍죠. 그래서 위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철 타고요. 1,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다녀왔죠. 그래서 그때 오세훈 시장님하고 오찬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행 기자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찬하면서 수직 벽을 보고 왔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알게 됐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은 뭐 이해하기 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로 하차하시고요. 여기에 얽힌 지명 시청역 다 알죠. 시청이 있으니까 시청역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그럼 다른 지명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도로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가 세종대로거든요. 세종대로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냐면 서울의 도로명이 한 14,000개 정도가 되고요. 역사적인 인물을 담은 도로명이 아무리 어머님들 놀랍게도 한 16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하게도 한글 있죠. 그 한글 창제하고 관련이 있는 인물의 도로명 있죠. 그게 2군데가 있어요. 서울시내.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가 시청역에 있는 세종대로고요. 한글 창제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대로는 다 누구나 안다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만리제로입니다. 만리제 아시죠? 신문사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그 만리제 있는 데가 한글 창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리라는 이 용어가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최만리라는 분에서 나왔어요. 최만리. 그 만리가 일만만이 아니고 최만리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놀라운데 집현전의 수장 있죠. 수장. 최고 으뜸 자리에 최만리라는 분이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를 정도로 세종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으셨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에 세종뿐 아니라 최만리라는 분이 관여를 했구나. 그래서 만리제고개라는 게 거기서 나왔구나.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재밌죠. 요거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목표 시청 건물 안 수직벽 요거 난리 납니다. 그래서 면적 이게 실내 존에 있는데 심지어 면적까지 있어요. 놀랍게도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진짜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제곱미터 규모로 1,516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로 따지잖아요. 축구장 크기에 무려 3분의 1에 달합니다. 대단하지요. 축구장 크기의 3분의 1의 수직벽에 거기에 정원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바이오 월이 거기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안 될 리가 없겠죠. 세계 최대 수직 정원인데 수직으로 형성된 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정원 상식 하나 알고 갈게요. 수직 정원은 일반적으로 3개의 형태가 있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플랜트형. 플랜트형은 뭐냐면 화분이 있잖아. 공장처럼 한 개 화분에다가 여러 꽃을 심는 게 플랜트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트형. 이건 뭐냐면 한 개 화분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 이걸 여러 개를 갖다 놓는 걸 포트형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매트형인데 매트는 뭐냐면 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요거 약간 그 화분 오아시스에다가 꽃 심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매트에 꽃을 심어 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매트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매트형은 야외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는 플랜트형하고 포트형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실제 이 수직 정원은 그러면 모양만 좋은 거냐? 아니다 이거죠. 이거를 해 놓는 이유가 있겠죠. 서울시청 안에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효과 때문인 거예요. 바이오 월이라 부르잖아요. 왜 바이오라는 용어를 쓰겠어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수직 정원은 무슨 효과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야 그 자체로. 그래가지고 여기는요 농촌진흥청에서 아예 조사를 했는데 이거 있죠, 실내 안 좋은 성분들 있잖아요. 뭐 용어도 어려워. 프로말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반감이 된다 보시면 돼요. 50% 이상 줄어든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기 정화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냉방비, 난방비를요 다 아껴주고요. 최대 15%까지 절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게 이런 수직 정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하이라이트가 수직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중에 내가 너무 꽃을 좋아해, 정원 같은 거 너무 분위기 좋아, 이런데 베란다는 없어 이러면 우리 요즘에 그냥 집에도 수직 정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딱 기억해 두셨다가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신기자 시청 갔는데 그냥 수직 정원만 보고 나올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청 안에 있는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로비 중앙 안내 데스크 뒤편 쪽으로 뭐가 있냐면 초대형 미디어월이 또 있습니다. 야, 이게 초대형 수직 정원 말고도요 미디어월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면은 미디어월에서 뭘 상징해 주느냐, 서울 있죠. 서울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 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여행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그래서 뉴트로가 나온다. 레트로 뉴트로가 나온다. 미래를 향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다양한 해양 생물과 함께 서울의 모습들을 디지털 컨텐츠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비의 우측편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아버님들 놀랍게도요, 어머님들 여기에 열린 민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 보통 딱딱한 분위기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문 열고 들어가기도 겁나 막 민원실인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요 아예 열린 공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상담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종, 14종의 그냥 다양한 서류들을 다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합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카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받을 수 있다. 놀라워요. 그냥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시청까지 와서 수직 정원 보고 민원 받다 보면 이제 약간 열기도 식혀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 카페가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인,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있냐? 로봇이 있습니다. 요즘 로봇하고 AI 핫하죠. 로봇 카페, 민원실 옆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데 요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로봇 카페들 많죠. 커피 내려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로봇 카페요. 이거 굉장히 시그니처입니다. 어떤 거냐면 로봇 바리스타 있잖아요. 여기다가 걔 그냥 기계로 해주는 게 아니야. 여기다 로봇 안에다가 무언가를 심어놨는데 그걸 뭘 심어놨냐면 레시피를 심어놨어요. 그것도 진짜 정말 어떤 레시피를 심어놨냐? 15년 이상 된 바리스타의 그 커피 만드는 노하우를 심어놨어.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로봇이 그냥 해주는 게 그냥 일반 뭐 어떤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아니에요. 약간의 깊은 맛이 난다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거 가격도 쌉니다. 이런 음료들 다양하게 해서 한 2,000원, 3,000원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요즘 많이들 별다방 이런 데도 또 가격 올리고 난리잖아요. 커피 원두값이 더블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여기는 아직도 싼 가격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 바리스타 얘가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구경하면서 커피 맛까지 쭉 보고 나오면 진짜 정말 멋진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간 김에 쌍으로 봐야 되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신사옥이잖아요. 서울시청의 신사옥인데 서울시청의 구사옥이 바로 앞에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 건물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거를 뭘로 활용을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바로 서울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죠. 저 예전에 도서관 투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여기도 하나가 숨어 있어요. 저도 몰라봤었습니다. 여기에 도서관이 운영
운영되고 있는지를 역시 이게 지하철 여행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저도 공부한다고요. 저도 가볼 곳 찾고요. 그래서 옛날 서울시청을 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켜놨습니다. 당연히 뭐 역사는 아픈 역사가 어려 있겠죠. 제가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 다크 투어리즘의 어떤 산 시그니처가 되는 것들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덕수궁의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당시에 1926년 당시입니다. 경성부 청사를 여기다 지었죠.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다가 경성청사가 해방부터 2008년까지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청사 건물로 쓰였던 거죠. 상징인 곳을 우리가 둥지를 트고 그 지기를 눌렀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새 건물이 생기면서 활용 용도를 고민하다가 2012년도부터 서울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늬만 도서관이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규모 장난이 아닙니다. 안쪽에 쌓여있는 책 숫자 57만 권입니다. 대단하죠. 57만 권. 그리고 410여 종의 가랭물들이 다 펼쳐져 있고요. 서울시 거주자, 그 다음에 서울 소재 학교 직장인들 누구나 지방에 살아도 소재의 직장인들은 누구나 대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 제한은 7권, 보름 동안 대여를 할 수가 있고요. 영화, 애니메이션, DVD, 뭐 오디오북 같은 것들 석점까지 역시나 보름간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요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공간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일반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그다음에 2층은 디지털 전기 간행물들이 있고요. 3층은 서울 기록문화관, 서울 자료실까지 있고 4층이 세계 자료실인데 다들 여기까지 아세요. 근데 특별한 공간, 히든 플레이스, 신익수 강추는 어디냐? 5층으로 가세요. 5층. 옥상이죠. 옥상 정원에 뭐가 있냐? 여기에 하늘뜰 전망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죠. 제가 놓치지 않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정말 뷰 맛집. 이 주변의 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시청 주변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겨울 시즌은 문 닫습니다. 봄까지 봄에 찾아가시면 봄, 여름에 찾아가시면 최강이죠. 뷰 최강. 봄까지 저희 프로그램이 살아남아 있으면 제가 멋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자, 그래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하늘들은 오른쪽 왼쪽 영역으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가서 보십시오. 직접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던져주죠. 잠깐 힌트를 드린다면 요 주변으로는 옥상 공간에 다양한 식물들, 나무들까지 다 심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든다 보시면 돼요. 봄에, 가을에 가기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곳으로 나눠서 풍광이 다르다 그랬는데 힌트를 드리면 서울 광장, 덕수궁 이런 것들 다 보입니다. 멋지죠? 요거 아시고요. 월요일 날 CS 운영하는 건 월요일 날 놀죠. 그리고 법정 공휴일 날도 휴가를 하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고 언제든지 한번 찾아가 보시면 멋진 건축물 투어가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갈 곳,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형물 중에 뭐 보여야 된다 그랬습니까? 스네이크. 올해가 청사, 을사년 뱀띠이기 때문에, 네, 가장 큰 뱀을 또 서울에서 사고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요게 특이한 게 재질이요. 재질이 억새 갈대로 만들었습니다. 놀랍죠? 이유가 있겠죠. 왜? 여기가 있는 곳이 서울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공원이라서 그래요. 월드컵 공원 하면 하늘공원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억새 갈대밭 아닙니까? 가을마다 제가 추천해주는 곳이잖아요. 핫플레이스로.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정말 지하철 여행이지 안 간 곳이 없다 이거죠.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이 계속 살아남아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죠? 자, 그래서, 올해 새해 소원까지 빌 수 있는 명당이니까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게 한정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3월 말까지 오픈을 하니까 무조건 달려가서 보셔야 됩니다. 자, 가는 법 이지하게 쉽게 가겠죠. 그래서 월드컵 공원 6호선이고요. 월드컵 경기장역 내리시고요. 1번 출구 내리시면 됩니다. 요거에서 한 칸 더 가면은 방송국이 많은 곳들이죠.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지금도 자주 가고 있고요. 제가 공사 다 당해요. 유명한 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제 자랑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가 월드컵 공원에다가 뭘 조성을 했냐? 요거요. 억새뱀 부부의 조형물을 조성했습니다. 부부죠. 이 아버님 어머님들 오손도손 손잡고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 네. 그리고 한정판 언제까지 전시? 3월 31일까지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너스가 있는데 억새뱀 부부 전시, 그 다음에 겨울 별빛 정원까지 해가지고 3월 31일까지 같이 쌍으로 즐길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빛 정원은 밤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낮에는 뱀 조형물 보면서 기운 받고, 밤에는 또 우리 이거 정원 딱 보면서 얼마나 이뻐요. 별빛 정원이야. 이런 것들 보고 나오시면 되고요. 월드컵 공원에서 갑작스럽게 왜 뱀 조형을 만드느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역사를 제가 잠깐 읊어드릴게요. 왜냐면 이 재밌어요. 그래서 항상 월드컵 공원이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뀌는 해별로 상징이 나오잖아. 작년이 갑진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진짜 때문에 용띠였잖아요. 청룡해. 그래가지고 용의 조형물을 만들었었어. 그리고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뱀띠를 만드는 거죠. 4, 5, 내년에는 말띠니까 말로 만들겠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가 7회째 전시였고요. 그리고 항상 만드는 재질은 억새 갈대를 씁니다. 이 주변이 워낙 하늘 공원 억새 갈대로 유명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평화의 공원에서 유도 등을 따라갔다 보면은 올해가 2025년도죠. 2025 이 숫자 모양을 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 우리 또 강희상 PD가 열심히 또 사진으로 이쁘장하게 올려주겠죠. 그래서 2025 뱀의 모양, 이게 이제 억새뱀 부부들이 열심히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부부가 낳은 4개 알이 있습니다. 네, 음과 양이 합해지면 항상 생산을 하게 돼 있지요. 그 알들이 나와서 뱀알 4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억새 갈대의 폐자재를 활용한 것도 되게 놀라운데 시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뱀띠 어린이를 직접 골랐어, 서울시에서. 20명.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뱀꼬리, 뱀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만들었대요. 이런 것도 정말 의미 있지 않아요? 되게 잘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래서 이런 거 크기가 전 세계 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놀라운데 말이죠. 재료에 들어간 억새갈대의 무게 있죠. 소요량을 보면 진짜 정말 놀라는데 무게가 무려 이 억새갈대 들어간 무게 1톤 트럭 4대 분량입니다. 4톤이 들어간 거야. 와, 대단하죠. 크기 남편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뱀 높이가 3.5m, 길이가 4m짜리 뱀입니다. 어우, 무서워. 그리고 아내뱀 있죠. 아내뱀 높이가 3.5m, 길이가 4m짜리. 역시 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크기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남편뱀을 더 크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아버님. 안 그렇습니까? 어머님은 야, 아니야, 아내뱀이 더 커야 돼, 이런 생각 품고 있잖아요, 어머니. 그쵸? 그런데 이게 크기가 똑같잖아. 부부야, 부부. 음과 양은요, 항상 그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음양의 합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뱀알은 높이가 1m, 길이가 1.5m 규모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크지만 공평하게 크기가 제작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뭘로 변신한다? 별빛 정원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별빛을 주제로 해가지고 별, 물방울, LED 조형물로 형형색색 빛의 모습을 또 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유니세프
광장 중앙입니다. 그래서 약 20m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의 하얀 눈꽃이 핀 모양의 조형물하고 광장 중앙에 다양한 이 빛들을 수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억새뱀 부부 양옆 쪽으로도 별, 물방울, LED 조명 이런 것들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닥까지 다 수놓고 있기 때문에 밤에 정말 진짜 정말 멋진 인증샷 명소가 된다. 기억을 하시고 가보시면 되겠죠. 관람은 제가 4월 31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점등 관람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야, 늦게까지 하죠. 그리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누구나 현장에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가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오면 뱀띠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조형물 투어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뱀띠 올해의 뱀띠해를 맞은 기념으로 보너스 코스를 좀 일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뱀 청사 아닙니까? 그래도 푸른 뱀인데 청사와 관련이 있는 전국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핫스팟들이 있어요. 올해는 여기 지금부터는 밑줄 착착 그으시면서 아버님 어머님들 제가 일러드린 코스만큼은 한 번씩 가보시면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또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홍콩에 있는 매체가 소개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뱀을 주제로 한 여행지 4곳 딱 찍었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뱀띠에 관련해 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은요, 한국의 뱀과 관련된 인물, 이름을 가진 장소가 208곳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핫한 곳 4곳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콩 매체가 뽑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넘버원으로 꼽은 곳이 서울 월드컵 공원입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죠. 3월 말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 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의 조형물이 억새로 만들어져 있다. 진짜 재밌죠. 밤에 또 즐길 수 있다. LED 코스까지 해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부산에 있는 청사포 해변입니다. 청사포는 푸른 뱀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자주 갔습니다. 해산물 식당들 많거든요. 등대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지역 이름 청사라는 것 자체도 약간 푸른 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 다리 전망대 기억나시죠? 그래서 뱀 전설과 함께 해변 풍경까지 같이 감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뱀 전설은 뭐 그냥 바다 용왕이 뭐 푸른 뱀 보내가지고 뭐 아내를 길 잃은 아내를 남편 있는 곳을 안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다 스토리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영에 가시면요 장사도라고 있습니다. 장사도가 왜 뱀하고 관련이 있어? 뱀처럼 꾸불꾸불한 모양이 장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워낙 뭐 토종꽃하고 이런 것들로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남원에 빼놓을 수 없는 곳 있죠. 뱀사골 여름에 많이 갑니다. 요거 그래서 뱀사골 계곡이 유명해서 많이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계곡에 100개 이상의 폭포 개울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계곡이 9km에 이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굉장히 긴 계곡물, 터 좋은 곳, 물 좋은 곳이니까 여름에는 한번 집에서 뱀사골까지 딱 적어놓고 한번 가보시면 완벽한 뱀의 투어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사실은 멋진 클로징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 어머님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오늘이 지하철 여행 일지의 마지막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많은 것들을 82회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죠. 아버님 어머님들이 직접 여행 코스를 잡고 전철 타고 한번 쭉 다녀보시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들 애청자분들은 여행 고수가 당연히 되셨겠죠. 그래서 혼자 이제 지금부터는 열심히 여행 다니시면 되는 거죠. 그 안데르센의 말도 있잖아요.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다. 뭐가? 여행이. 이런 것처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젊어지는 그런 투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생도 우리 슬로건 있죠? 지하철 여행 이지의 슬로건 이지하게 쉽게 가시면 되는 거죠. 여행도 이지하게 쉽게 가시고요. 인생도 앞으로 이지하게 쉽게 사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슬로건 한번 외치고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여행이지 이제는 정말 끝이지. 안녕히 계세요.